네,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의 화학물질 운반선 유조선이죠. 한국해미가 골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됐습니다. 납포 선박에 한국인 선원 5명 포함해서 20명 타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선박 언제 납포됐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10시쯤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이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공해상에서 우리 국적의 선박 MT 한국 해미호가 이란 정예부대죠. 이 혁명수비대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됐습니다. 이 납포 선박 부산에 있는 선사 DM 쉬핑 소속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배 안에는 메탄올 등 세 종류의 화학물질 7,200톤이 실려 있었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주바일 항에서 출항해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로 항하던 중에 공해상에서 납포가 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박에는 그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이 5명이 한국 선원이었고요. 예. 나머지가 이 미얀마인 11명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모두 20명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왜 납포한 겁니까? 네. 네, 일단 그 이란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해양 오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선박이 운행 과정 중에서 환경 오염을 했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그 혁명수비대 순시선이 이 유조선의 위법 사항을 발견을 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유조선이 이 경고를 무시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납포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란 사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그 승선한 사람들 다 아직 무사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배 위로 올라와서는 그 선사 측과 선박이 연락을 하는 그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측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 무사한 상황이고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항만 회사 기구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한 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 측이 지금 이란 정부 측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환경 오염은 그러면 뭐 이 선사 측에서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선사 측에서는 이 선장이 15년 경력의 베테랑이고 그리고 사실은 요 해역을 이 배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그런 그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이 배 자체가 올 수리를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를 사고의 위험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서 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보니까 말씀 들으니까 뭐 순수한 뭐 환경 오염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납포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정예부대가 좀 출동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서 임무 수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입니다. 이 특수전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또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그 최영함이 육진으로 파병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이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2011년 4월에 또 한진 텐지노 선원 구출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가 있는데 문제는 이 혁명수비대 군을 상대로 하는 작전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미국도 성명 냈죠. 뭐 선박 억류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 명예 성명이 곧바로 나왔는데요. 이제 뭐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요구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한국을 겨냥한 것보다는 미국이 이란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좀 해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만 걸핏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가하고 있는 이 항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권으로 혹시 바뀌면 이런 상황이 좀 줄어들 상황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네네. 네. 이란에서 반미 분위기가 뭐 아무래도 거세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15년에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이란하고 미국 그리고 나머지 5개 국가가 이란 핵합의라는 거를 하죠. 했었죠. 하면서 사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5월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핵합의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도 이란하고의 교류를 미국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란과 우리 사이에도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지고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를 그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원화로 예치를 해놓고 이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할 때 그 대금을 그 계좌에서 빼가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좌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그 계좌 동결을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되지 않았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더 심각해졌고요.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그 혁명수비대 후드수군 사령관인 거셈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이 드론으로 폭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일주기입니다. 근데 그 일주기를 앞두고 사실 지난달부터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갈등이 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그 핵잠수함이라든지 전략 핵폭격기가 호르무즈 해협 위를 이렇게 뭐 날아다닌다거나 그 근처를 항해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동의 정세가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좀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좀 고립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또 한 가지가 지금 코로나19도 이란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의약품이라든지 필수품 자체가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망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은데 이란 정부가 이런 부분에 전혀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불만을 미국 쪽으로 좀 책임을 돌려가지고 반미 감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조금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조만간 바뀔 새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미리 압박을 하는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상황을 조금 타파하고자 하는 이란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한 편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